독송집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중에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부처님 선언하시는 세 가지 법, 출현경이 삼법인을 말하고 조건경이 연기를, 그리고 꽃경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선언되죠. 그 세 번째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 이 오온과 관련한 주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매력경 1, 2, 3번을 보충했지요. 그 중에 어저께는 매력경과 매력경 2번 통해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 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았죠. 자, 그래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연하여 조건에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 이 어떤 것이 가지는 긍정 요소, 이것을 매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그 매력의 이면에서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부정 요소로서의 위험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위험을 해소해서 매력뿐인 행복을 실현할 것이냐 라고 할 때 해방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죠. 그래서 욕탐, 지나친 관심을 제어하고 버리는 거, 이것이 해방이다 라고 해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럴 때 이거를 위험을 분모에 놓고 매력을 분자에 넣어가지고 이 분자에 있는 매력,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것의 값이 얼마냐 라고 할 때 분자를 키워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분모를 제로로 수렴해 갈 때 이 값은 무한대로 커진다. 그래서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매력과 위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방이라는 것이 바로 욕탐을 제어한다라는 이 표현에 의해서 위험을 제로로 수렴해가는 과정. 네, 그래서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이 매력의 값, 느낌의 값을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분모가 제로가 되면 그 값은 무한대 열반이 된다. 이렇게 불교 공부의 커다란 방향성, 긍정 요소를 키우고 부정 요소를 줄여나가는 이런 수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경이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개의 경이 바로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개념으로 설해지고 있다. 70%다. 라는 거 강조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매력경 2번에서는 이런 매력, 위험, 해방을 부처님의 경우, 부처님은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 오온의 매력, 위험, 해방을 살피기 위해서 실천했고, 그래서 그 실천의 끝에 매력, 위험, 해방을 알았고, 그래서 매력, 위험, 해방에 견주어서 지혜로서 잘 보는 삶, 그래서 깨달았고 깨달은 자의 삶은 매력, 위험, 해방에 견주어서 지혜로서 잘 보는 분별된 삶이다 라는 거. 네, 이렇게 그 부처님의 경우에 대해서 매력경 2번 보았고요. 오늘 독송한 매력경 3번은 그렇다면 이제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위 없는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경들의 70%를 차지하는 이 개념이 중생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거죠. 자, 중생들에게는 매력이 없다면 친밀하지 않을 것이나 매력이 있으므로 친밀하다. 위험이 없다면 염오하지 않을 것이나 위험이 있으므로 염오한다. 해방이 없다면 해방되지 못할 것이나 해방이 있으므로 해방된다. 라고 해서 매력이라는 개념하고 친밀이라는 개념, 요 매력, 원어가 아싸다죠. 친밀, 사라가라는 단어죠. 매력과 친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친밀하다. 누가? 중생이. 위험, 아디나와 염오, 니삐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염오한다. 누가? 중생이. 해방, 니사라나. 해방이 있기 때문에 해방된다. 해방이라는 이 열반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일이 없으면 해방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마라의 지배력에서 해방되어 실현되는 열반이 있기 때문에 해방이란 개념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력과 친밀, 위험과 염오, 요 부분을 놓고 이제 이건 경은 색에 매력이 없다면 중생들은 색에 대해 친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색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색에 대해 친밀하다. 위험이 없다면 염오하지 않을 것이나 위험이 있으므로 염오한다. 자, 이런 염오이탐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요소가 부처님 그 깨달음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 이게 단지 깨달음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뭐냐 하면, 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결국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내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어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 있느냐, 아니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탐진치가 함께하지 않는 깨달은 자의 해탈된 삶을 살고 있느냐. 달리 말하면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심 견해의 삶을 살고 있느냐, 무상고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중생으로의 삶이냐 해탈된 삶이냐, 요런 구분을 놓고 세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 중생으로의 삶과 해탈된 삶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고 하니,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든다라고 보면 안 된다. 그건 후대의 교재가 말하는 거다. 꿰뚫음경 같은 이런 경들에서는 세상의 다양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다. 현명한 자는 이 다양한 것들에 작용하는 욕탐을 제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그대로 있을 뿐이요.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저 그렇게 있을 뿐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세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 대응이 잘못된 대응이면 대응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머물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대응하면 바른 대응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행복해진다. 이 개념이거든요. 이럴 때 그저 그렇게
있을 뿐인 세상에 대해서 잘못 대응한다라는 걸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번뇌의 영향 때문에 탐진치가 함께한,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서 대응하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다. 왜 이렇게 중생이라는 입장으로 잘못 대응하느냐? 중생이 누구냐? 바로 상과 심과 견해에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머물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잘못 대응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깨달은 자, 해탈된 삶, 수행자가 추구해가는 그 해탈된 삶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니 그저 머물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바른 대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누진 번뇌다한 삶. 번뇌가 없다. 그래서 탐진치가 아니라 무탐무진 무치가 함께하는 상태로 세상을 만나는 거, 세상에 대응하는 거. 이렇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서 세상에 대응하면 이런 것이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로서의 삶이어서 행복을 만든다. 이런 게 관념이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럴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을 지금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말하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이 오온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 머물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니 한면으로는 그냥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매력이 있다는 거야. 매력이 뭐라고요? 그것을 연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세상이 매력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문제는 중생들의 삶이, 내가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한다고요? 이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만날 때에 친밀하다 라고 해서 친밀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친밀이라는 것이 뭔가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만드는 요런 삶의 과정이, 요런 내적인 행위, 요 과정을 친밀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즉 세상은 그저 있을 뿐이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한면으로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 그냥 그렇게 매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요. 그런데 중생들이 바로 이런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심견해, 이 관점에서 세상에 대응하다 보니까 그 매력을 가진 부분, 매력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어서 그걸 붙잡으려 하다 보니까 괴로움을 만든다. 요게 중생들의 삶이죠. 만약에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에 매력이 없다면, 중생들이 매력이 없는데 무언가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없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친밀해가지고 가래가 되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에는 이런 매력이라는 성질이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 그것 때문에 전도된 상심견해의 과정에 있는 중생들은 친밀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괴로움을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색에 매력이 있으므로 중생들은 색에 대해 친밀하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성질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그것들은 그대로 본성적으로 무상하고 고고 변한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위험이다. 이런 그저 그렇게 머물 뿐인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것 때문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친밀이라는 성질, 매력이라는 성질도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무상하고 고이고 변한다는 삼법인 이런 위험한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중생들은 번뇌로부터 시작하는 탐진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만난다, 대응한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런 번뇌라는 거, 탐진치라는 거, 이것이 뭔가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심견해의 과정이잖아요. 원래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인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의 요소 그대로를 보면 되는데, 그렇게 세상을 만나고 대응하면 되는데, 바로 이 번뇌라는 것, 탐진치라는 것 때문에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이 위험한 성질을 가지는 세상의 요소를 만나죠, 대응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건데 그것을 상락아정, 항상한 거요, 즐거운 거요, 아뜨만이요, 이렇게 전도된 상태로 대응을 하니까 사실에 어긋난 대응이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중생들이. 그 중생들의 그런 삶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에 부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원래 가지는 위험의 성질,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이런 성질을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대응한다, 만난다. 그러니 원래 그렇게 있을 뿐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대로 그 요소들을 만나니까, 대응하니까 여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날 이유가 없다. 이것이 해탈된 삶. 그래서 중생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색수상행식이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호하게 된다. 만약에 오온의 위험이 없다면 염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온에 해방이 있어. 이런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들이 번뇌 위에 구성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번뇌를 부수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세상의 이 매력의 요소,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성질, 위험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것. 열반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위험으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해방이 있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해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깨달음의 가능성. 이렇게 말해주는 거.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어저께 매력경 2번에서는 부처님은 매력 위험 해방을 찾아서 실천했고 알았고 거기에 견주어 지혜로서 본다. 이렇게 깨닫고 깨달은 자의 삶을 말했는데 오늘 독송한 매력경 3번에서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이 요소들, 그저 그렇게 머물 뿐인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지는 성질이, 세상을 구성하는 색수상 행식 오온이 제각각 매력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위험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그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심견에, 전도된 삶의 과정에 있다 보니 세상을 있는 그대로, 특히 위험의 문제, 무상고 변함,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세상에 대응하지 못하고 전도된 상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태로 대응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색수상행식 오온이 매력을 가지고 있다. 매력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오온이 가지는 성질,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나는 요 매력적인 요소 때문에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중생들의 삶의 과정은 이것에 대해서 친밀하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그래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또한 세상을 구성하는 이 요소들은 위험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거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 상라가정의 전도됨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아이고 이렇게 위험한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이런 상태를 내가 극복하고 열반을 실현해야겠다 라는 이 위험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열반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 노력을 뭐라고 하느냐? 염오라고 말하죠. 달리 말하면 바로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하는, 고멸을 실현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친밀함을 통해서 고를 만들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싫어,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염호한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고멸의 삶을 실현해서 해방된다 라는 이제 요런 성질, 매력 때문에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살게 되고 위험한 성질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눈뜬 자들은 그 위험을 해소하고 해방되는 이런 삶, 염오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깨달아 벗어나게 된다. 요런 내용을 매력경 3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한 거는요, 특히 대승불교권에서 뭐 화엄경, 이래서 일체유심조 이렇게 말을 하는데, 표현을 하자면 좀 곤란할 수가 있는 거죠. 일체유심조,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돼버리면 좀 곤란함이 있어요. 분명히 부처님은
세상이라는 것이 원래 없는데 나의 식이 투영해낸 거예요. 이런 어떤 개념적인 삶을, 관념적인 삶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 상관없이 세상 그대로 있을 뿐이요. 다만 문제는 이 세상이 매력이라는, 위험이라는 상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대응의 질적 차이가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자체로서는 그냥 그대로 머물 뿐이다 라는 세상을 표현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일체유심조가 아니라 일체상유심조, 일체에 대한 니미따, 즉 탐진치에 의해서 그저 그대로 머물 뿐인 세상이 왜곡되어진 상태, 일체상유심조라고 모든 니미따를 마음이 만든다. 요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타당하다. 이제 요 측면에서 그저 세상은 머물 뿐이고 이 머무는 세상이 매력이라는 성질과 위험이라는 성질, 두 가지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은 전도된 접근에 의해 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친밀한 삶을 살아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위험이라는 상반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우지 못한 중생들은 위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매력만 보고 친밀한 대응을 통해서 괴로움을 키워가지만, 이제 눈뜬자들,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위험이라는, 삼법인이라는 위험한 사실을 배워 아는 사람들은 그 무상하고 고고 변한다는 성질, 위험을 보아가지고 그 위험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한다. 아, 참으로 무상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즉 염오해서 고멸의 삶을 이끈다. 네, 요렇게 매력경 3번에서는 이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이 요소들에 대해서 매력에만 치우쳐 가지고 잘못 대응해서 괴로움을 자라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을 보아 가지고 바르게 대응해서 고멸을 실현할 것이냐, 요런 양면으로 중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뭔가요? 바로 이 위험을 본다. 아디나와 다사위, 위험을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 위험한 부분을, 분모를 제로에 수렴시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해방된다. 네, 요런 주제가 되죠. 네, 요 내용, 매력 위험 해방이라는 요것이 그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색수상 행식 오온의 오온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그런 성질로 머물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중생들의 대응, 세상에 대한 중생의 대응이라는 요 관점에서 오늘 매력경 3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독성 마무리하고요. 자, 상류단 이과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